최진 시인의 잘생김과 양한다 시인의 귀여움을 뺏어오고 싶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 요거 궁금하다. 서로에게 뺏어오고 싶은 점. 저부터 좀 웃음기를 덜어내고. 계속 덜어냈어. 너무 덜어냈다고. 둘의 성실함이 참 부러웠습니다. 성실하게 시를 쓰는 두 시인을 보면서 저도 항상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한다 시인은 이 정서를 표현하는데 정말 특화된 시인이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엄청난 창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백규 시인은 시에 대한 열망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뜨거운 열망 덕분에 최백규만의 시 세계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닐까. 특히 이 세상에 대한 애증을 낭만적이고 젊은 언어로 표현을 때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 평론가 온 줄 알았어. 대표님 말씀. 아니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보통 시인들이 이런 거 준비 안 해오잖아. 네. 근데 진짜 성실한 사람은 사실 세지인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최진 시인의 이런 성실함이 굉장히 부럽고 저는 되게 게으르고 미루는 성격이라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최백규 시인은 사람이 항상 텐션이 높아요. 물론 본인도 텐션이 낮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는 텐션을 항상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에 대한 것 좀. 좋은데? 시에 대한 거 시 좋다. 이거.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최진 시인의 잘생김과 양한다 시인의 귀여움을 뺏어오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해지. 편집자 입장에서 이것만 살 수도 있어. 아까 시에 대한 얘기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서로 잘 쓴 시 볼 때 이거는 진짜 폼 미쳤다, 폼 올랐다 막 할 때 있잖아요. 서로 해주는 최고의 찬사. 이 질문을 보고 앞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해줘야겠다. 좋다라는 말 말고는 특별하게 해준 말이 없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강하길 소설가가 이제 리발표작이었는데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읽고 마지막 문장에 운 거야. 바로 눈물 셀카 찍어서. 보통 미발표작을 보여주잖아요. 발표되기 전에 주저함도 있고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렇게 격렬하게 좋다고 이야기해주면 눈물 셀카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도 썼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야 이번 시 찢었다, 진짜 잘 썼다 하고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해주고. 최진 시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잘 쓴 시일수록 뭔가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더 좋은 게 더 좋았으면 하는 뭔가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왜 내가 지난주에 있으세요? 보낸 시 보고는 이거 뭐 이렇게 단어 바꾸는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시는 버릴까? 이미 최백규 시인이 다음 이제 시집 원고에 대한 어떤 포맷 같은 걸 정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내 의견을 말하기에는 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침범을 하는 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야 내 시를 다 해집어. 해주고. 해집어. 해집어 거의 네가 써줘. 최백규 시인 항상 시를 여러 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등급으로 나눠달라고 해요. 네. 좀 어렵지 사실. 상중하 이렇게만 나눠. 그래서 이미 상에 넣었다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닌가. 난 그냥 OX를 나눠달라는 얘기는 하는데. 좋은 방법이네요. 소설은 X 나오면 큰일 나지. 보통 진짜 좋으면은 내 시로 만들고 싶다. 이름만 내 걸로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한달지. 여기 이 부분은 좋은데 어떻게 쓴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옆에 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맞은 수준으로 지금 옆에 두 명이 생겼기 때문에 진짜 최대한 많이 뽑아 먹으려고, 진짜 배우려고 듣고 있기가 힘드네요. 양한다 시인의 이 침착함을 좀 뺏어오고 싶네요. 표정 변화가 없이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이렇게 웃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리모라니까 마리모. 뭔지 알죠? 마리모 이야기 해주세요. 가짜 마리모산 이야기. 그걸 지금 갑자기. 네. 갑자기요? 마리모가 뭐야? 초록색 뭐 이렇게 이끼처럼. 그때 전에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최근에 그 친구가 안다야. 그래서
가짜 마리모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한 4년 5년 키웠는데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수입산 중에 가짜 마리모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어떤 블로거가 이 마리모를 좀 떼가지고 일부를 상온에 뒀대요. 수세미 같은 거예요. 마리모 키우는 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이거를 애정을 쏟고 막 물도 갈아주고 했는데 이제 가짜가 되어버린, 그게 과연 가짜일까. 위로의 의미로 그 친구한테 진짜 마리모를 선물해 줬었습니다. 제가. 근데 마리모 기분에 따라서 막 가라앉고 뜨고 그런다는데 그 가짜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던 제 친구 마리모는 유독 밤에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광합성 때문에 뜬다는 게 일반적인데 밤에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공인으로 함께한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짧게 2개만 말할게요. 제가 군인대에 있을 때 최백규 시인 첫 시집 나왔을 때 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군인들 시집도 안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 최진 시인이 이제 신동인 문학상 수상했을 때 발에 왔던 상이었을 것 같고 그거를 수상하게 되어서 제가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송지연 소설가도 상 탔을 때 주변에 서서 난리 부르스였잖아요. 다 같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 독자 질문 중에서 첫시 이야기 한번 할까요? 해주세요. 왜 저희가 합평을 했잖아요. 합평을 하면서 그 시절을 떠올리면은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시들이 있어요. 양한다 시인의 시 가운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진 아니요? 네, 복도가 물에 잠기고 있는데 소년과 소녀가 바닥에 길을 대고 있나 그런 시인데 그 양한다 시인의 어떤 특유의 감정이 좀 잘 드러나서 그 시절을 떠올리면 양한다 시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시고 이전에 최백규 시인의 시 가운데 이 청와대가 무너지고 강물에 시체가 떨어내려오는 이미지가 그려진 어떤 시가 있었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묘하게 최백규 시인이 이 세상을 참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이 세상을 참 증오하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세상에 대한 애진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꺼끌꺼끌 하면서도 조금 유려한 문장으로 이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최 시인의 그 시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질문이 그게 아니었지 않나? 쿨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것도 얘기하기 그렇잖아. 폐지한 거야, 폐지. 그래서 폐지한 거야. 근데 내가 준비한 것도 그런 건데. 이봐 질문지 먼저 보내면 이렇게 된다고. 사실 뭐 30대 넘어가고 이러면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좀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3명이 같이 있는 이런 그림이 자꾸 떠올라서 그게 제일 동인 만들기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들 20대 때 만나서 30대로 접어드셨는데 작품 활동에 있어서 달라진 점 20대 때랑 30대 때의 시세계가 뭐 달라졌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 사이에 저는 이제 동인 시집이 있었는데 저는 동인 시집을 제 시집보다 더 한다고 얘기해요. 제 시세계가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프로의 바람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것은 생애 주기와 활동 주기가 엇비슷하게 가는 게 전 행복한 작가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작품도 이 생애 주기와 같이 좀 더 성숙해지고 더 깊고 넓은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열심히 생겼어. 제가 질문지 미리 안 쳤는데. 그니까. 저는 좀 달라진 게 좀 막 쓰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독립출판을 꼭 해보고 싶어요. 저랑 최백규 시인이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내년이면 이제 10년째가 되긴 하거든요. 나만의 어떤 기념으로 100권 정도 시집을 만들고 이걸 또 팔기는 싫은 거예요. 팔면 뭔가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나만 100권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20대 때는 제가 쓰고 있는 게 여전히 통제 아래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외에도 뭐가 더 있구나, 저기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제가 쓰고 싶었던 걸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완전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두 번째 시집은 조금 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요즘은 첫 시집에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을 적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시집을 엮으면서 혹시 기억 남는 에피소드랑 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시 배열 같은 거 순서라든지 그런 건 또 어떻게 세 분이서 합의를 해서 한 건지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어. 진짜 많이 싸웠는데 동인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소통했던 때가 아닐까? 그리고 가장 소통이 안 됐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름마다 저희가 어디서 뭐 계곡이든 뭐 이런 데를 놀러를 갔는데 계곡 가서도 봤어요. 원고를 가져가서 놀고 거기 그 원고 다 깔아놓고 순서를 돌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그 다음 넘기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돌려가면서 아침까지 계속 그거를 봤던 기억도 있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냥 백규 네가 알아서 해라 너의 첫 시집이니까 많이 돋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도 제 그거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배려를 해줘서 고마운. 사실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또 두 번째 동인 시집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성실히 해낸다면. 네. 그래서 동인 시집을 이렇게 낸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은 최초 공개입니까? 그런 셈이 된 것 같아요. 작가라는 존재가 엔솔로지를 제외하고 엔솔로지는 사실 좀 다른 성격이고 혼자 묶이는 존재잖아요. 보통은 엔솔로지는 작품 있고 작가 있고 본문 있고 이런 식의 구성인데 그런 것들도 뺀 게 뭔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작품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가리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동인 시집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개인 시집들보다 동인 시집이 더 평가를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인 시집이라는 형식 자체가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계속 여러 권 쌓였을 때 어쩌면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시집 들어가는 거 시 아깝다 뭐 이런 얘기하는 시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뒤에는 다르다. 그리고 저는 개인 시집에도 안 실었어요. 그냥 오로지 맞아. 여기에만 이제 하고. 저도 한 편 빼고는 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되게 진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태관 오빠가 처음에 부른다고 맞아. 그 난리를 치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그렇죠. 사실 그때 여러 기회가 있긴 했었어요. 그때 나디아 누나랑 같이 또 강원문화재단의 어떤 지원 사업에 신청했었는데 떨어지기도 했고 그 후로 강원문화재단에서 자꾸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지원 사업 신청하라고. 그때 좀 뽑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최백규 시인님 이거 10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인 시집. 여기 질문에도 있는데 볼은 미래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어떤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셋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되게 다를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계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변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제 시골 마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변한 것만 눈에 들어와서 변하지 않는 것에는 사실 눈여겨보지 않는데 변하지 않은 것은 왜 변하지 않은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우리 세계, 인간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선언한 것은 어떤 미래가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시를 쓰겠다라는, 시를 살아내겠다라는 선언과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와 현 리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잘 먹고 잘 살고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는 미래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세요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냥 건강 잘 챙기는 게 좋지 않나. 네.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말을 저희 동인 처음 만들 때부터 했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 시 쓰면서 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어서 그냥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이야기를 동인 맨 처음 만들 때 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시를 읽는 분들도. 저희가 동인을 시작할 때 그 갖은 멸시와 갖은 무시를 당했었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에 봤을 때는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전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좀 글 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선배 시인들, 기성 시인들이 젊은 작가들이 어떤 걸 도모했을 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저는 좋은 작가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들을 줄도 알고 또 응원할 줄도 알고 함께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작가라는 존재가 사실 서로서로 상부상조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 서로를 바라보면 참 좋겠다라는 것으로 좀 마무리 고백하건대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이상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시를 쓰면 쓸수록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를 쓰면서 그리고 문학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더 사람들한테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전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양한다 시인도 사실 문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마지막 질문.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저희 대본에만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최지는 뿔에 뭐뭐뭐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어렵다. 얘기해 주는 거. 이거 제가 먼저 좀 말할까요?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최진 시인이 이제 꿀의 엄마 역할을 하고 최백규 시인이 이제 아들 역할. 약간 사춘기가 올락말락하는 아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양한다 시인은 뿔의 설계자다. 최백규 시인은 뿔의 래퍼다. 래퍼 나왔으니까 최진 씨는 뿔의 박재범이다. 양한다 씨는 뿔의 기리보이다. 잘 준비해 주셔서 문짝 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시인이나 작가분들도 많이 문짝에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맨날 챙겨보고 있는데 오면서도 한번 다시 봤거든요. 이 텐션을 좀 느껴보려고. 근데 제가 오늘 너무 다운되어 있어서 네, 조금 힘들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아마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 시집이 올해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리보이 맞다니까. 더 좋은 시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짝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이 어쨌든 보고 있다면 참 뿌듯한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술가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현재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 채널 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하시고 구독도 하시고 그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집 형식의 세 번째 시집을 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모두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뿔의 첫 유튜브 촬영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저희 뿔이 올해 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올해 어린이 책을 내게 돼서 그것도 작업 중이고 계절별로 한 명씩 시선집이 나와요.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내년엔 또 동인 시집도 준비돼 있고 하니까 중간중간 낭독회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행사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문짝 유튜브도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문짝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문짝.